안녕하세요.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날씨는 겨울 날씨 치고 포근합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맘때에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포근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좀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날씨가 추우면은 보일러를 세게 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도 되니까 난방비가 좀 절약이 된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상 뭐 좋아야 할지 뭐 나빠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옛날에 어른들은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그렇게 해야 내년에 농사가 잘 되고 풍년이 온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그렇게 해야 풍년이 온다, 그런 얘기합니다. 겨울에 너무 따뜻하면은 병균들이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농촌에 이제 벼를 베고 벼 밑둥이 이제 논에 있잖아요. 그리고 벼집도 이제 집에다 쌓아놓고, 옛날에는 소독을 하려고 논둑이라든가 밭둑 이런데 풀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불을 이제 놔서 태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있던 해충들이 다 죽으니까 내년에 농사에 해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논둑이나 밭둑에다가 불을 놔서 전부 다 태워요. 그렇게 하면은 작년에 자랐던 그런 죽은 풀들도 깨끗이 정리가 되고 또 소독도 되고 해충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태웁니다. 논둑 밭둑.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산불로 이제 옮겨 붙어 가지고 산불이 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요즘에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추워야 해충들이 죽는다, 그런 얘기 합니다. 벼를 베고 밑둥이 이렇게 남아 있잖아요. 볏집이.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이제 남아서 월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우면은 죽습니다. 논에 물을 좀 약간 깊이 대 놓습니다. 바싹 말라 놓는 것보다. 그래, 얼음이 얼면은 그 병균들이 많이 죽어요. 겨울이 따뜻하면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 해충이 심하겠다, 농약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더워야 농작물이 잘 자라가지고 풍년이 든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11월 지금이 하순이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12월 달인데 날씨가 이렇게 포근하는 건 이게 무슨 기상이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날씨면 상당히 겨울치고는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는 난방비가 덜 들어요. 만일에 뭐 겨울이 엄청 춥다 그러면 난방을 세게 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일러 값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이 있어서 참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이렇게 있는 나라가 드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이 뚜렷할 때는 정말 살기 좋았다. 요즘에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이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없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열대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늘상 덥고 겨울에 그 눈이라는 거는 보지도 못하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뚜렷한 계절을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따뜻한 곳이 제주도 지역입니다. 제주도 지역이 그래도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저 북한 북쪽으로 가면은 날씨가 점점 덥고 그래요. 그 사시사철이 있는 나라들이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인가 아니면은 불리한 조건인가 이런 연구 발표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시사철의 그 기온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이 그 즐기면서 산다는 거는 좋아요. 살다. 여름에는 날이 더워서 바다 가서 수영을 한다든가, 겨울에는 뭐 스키 탄다든가. 겨울이 완전히 없는 나라 같은 경우 스키 같은 거 즐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그전에는 이제 낚시를 좋아해 가지고 강릉이 원래 고향이니까 강릉 그 오죽현 저수지라든가 그 장현 저수지 그런데 이제 뭐 송정 해변이라든가 강문 해변 이런데 바다에 가서 릴 낚시도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어릴 때는 강릉 경포대 거기서도 낚시를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 강릉 경포대 같은 경우에는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못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한 1960년대 1960년대는 그 강릉 경포대에 그 붕어 낚시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낚시객들이 쭉 이제 그 경포 호수 둘레 길을 가다 보면 앉아서 풀숲에서 낚시를 합니다. 원래 그 강릉 경포대 그 붕어 씨알이 굵어요. 제가 그 전에 보통 굵었다 좀 괜찮은 거는 한 23cm 정도 나옵니다. 피라미도 있지만은 거기서 낚시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 강릉에 그 부새우라고 해가지고 새우가 아주 그 뭐 좁쌀 알만한
작은 새우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부새우라고 합니다. 뜰 붙였습니다. 부새우예요. 그러니까 부하라고 합니다. 새우하자 써가지고 뜰 붙였습니다. 그래 그거 이제 그 사람 강릉 경포에서 그물로 그 강릉 경포대를 중심으로 그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생활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붕어를 그물로 잡는다든가 부생어를 잡아서 판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포대를 먹고 사는 생활 터전으로 뱃사공도 거기서 배를 가지고 띄워가지고 먹고 사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부새우라고 하면은 그걸 한자로 말하면 뜰부자에다가 새우하자 쓰는데, 그 부새우가 그렇게 맞습니다. 완전히 새우가 새끼예요, 새끼. 새끼인데 완전히 그게 이제 그 부새우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좁쌀 알만 합니다. 그게 다 새끼 새우가 아니고 완전히 다 커버린 어른 새우가 그 정도예요. 어른 새우가 그 정도 크기입니다. 좁쌀 알만 합니다. 크기가. 그걸 이제 잡아서 팔아요. 그 당시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부새우가 많아가지고 그 농촌까지 이제 올라와서 부새우 팔아요. 이렇게 머리에 그 바구니를 이고 팔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 먹어요. 참 맛있습니다. 우리 부새우 그 끓여서 찜을 해 먹으면 정말로 맛있어요. 지금에도 나는지 안 나는지 부새우라는 이제 것이 내가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부새우가 어디 생산된다는 것이 아직도 부새우가 판매된다는 정보를 가끔 봤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많이 생기지 않겠지요. 요즘에는 낚시 금지 구역이고 어로 금지 구역입니다. 강릉 경포대.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1950년대, 60년대는 릴 낚시 던지는 사람, 서울 뭐 낚시 동호회에서 완전히 그 낚시 즐기는 사람들이 완전히 단체로 와가지고 낚시를 합니다. 버스를 세워놓고. 그 당시만 해도 그 환경이 엄청나게 좋았던 시절이라 환경 오염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정 능력으로 이제 환경이 복구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원래 그래요. 자연 환경이 좋을 때는 그 환경을 복구하는 그 자정 능력의 그 복구 능력이라는 게 강하거든요. 환경이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그 환경 자체에서 자정 능력으로 복구되는 힘도 떨어집니다. 그때는 낚시 금지 구역 이런 거 하지 않아도 강릉 경포 같은 그 호수는 아주 깨끗한 맑은 물이었습니다. 상상 못해요. 지금의 낚시 금지 구역으로 해놓은 지금의 그 강릉 경포대 수질보다 더 좋았어요.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낚시를 많이 하고 떡밥을 많이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강릉 경포대가 아주 맑고 수질이 좋았다.
1급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청에서는 낚시 금지 같은 걸 뭐 할 필요가 없죠. 낚시 금지를 안 해도 깨끗하니까. 낚시객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그 강릉의 경제의 활성화가 된다 해서 또 장려를 하는 이제 장려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릉 경포대가 이제 낚시도 하고 저쪽에 이제 속초 들어가는데 그 향호라고 있고 저쪽에 오죽현 그 이율곡 선생님이 탄생하신 오죽현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씨알이 굵어요. 오죽현 저수지에서 낚시도 하던 때입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는 많이 했습니다. 전국에서 낚시객들이 몰려들어서 낚시를 많이 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낚시객들이 많이 오기를 희망했지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들도 장사가 잘 되고 낚시점도 많이 생기고, 제가 그 전에 오죽현 저수지에 낚시하러 갔을 때 그 낚시객들이 많이 모이니까 식당도 많이 생기고 또 낚시점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낚시를 제가 많이 했어요. 아직도 집에 낚시를 하던 준비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많아요. 지금에는 뭐 하지를 않지만은 그 낚시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죽는 줄도 모릅니다. 그 낚시하다가 그 저수지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아요. 그 낚시를 하다 보면 저수지 같은데 이제 뚝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파제 낚시 같은 거 이제 주문진이라든가 뭐 이런데 방파제 낚시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파제에 가면은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게 이름이 뭔지 모릅니다. 그 파도를 막기 위해서 그 뿌리가 삼각형 모양으로 된 그런 콘크리트를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런 데를 이제 뛰어다니면서 낚시를 합니다. 저도 낚시를 했어요. 제가 그 낚시를 할 때는 그런데 방파제 낚시를 뛰어다니면서 했는데 미끄럽습니다. 여기에 빠지면은 그냥 다시 올라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뉴스를 보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은 나오지 못한답니다. 죽는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낚시를 하다가 빠지지는 다행히 안 빠졌으니까 지금 살았지. 그때는 저기 빠지면 뭐 헤엄쳐서 붙잡고 올라오면 되지 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방파제에 쌓아놓은 그 콘크리트 그런 사이로 빠지면은 올라오지 못한답니다. 그대로 죽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고 저수지도 빠져서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낚시에 빠져버리면은 자꾸 가까이 가서 그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대낚시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던지고 릴낚시 같은 것도 길게 던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내려가고 하다 보면 그 빠져서 죽어요. 그 낚시에 완전히 미친다고 하잖아요. 낚시광들은 그 빠져서 죽습니다. 바다 같은 데도 이제 추자도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바다 낚시 이제 출조로 하는 사람들도 자꾸 그 가까이 가서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바다에 휩싸여서 죽는 사람도 많아요. 낚시하다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낚시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왜냐, 내가 이제 낚시를 딱 던졌는데 고기가 물려요. 완전 찌가 아주, 보통 뭐 붕어들 같은 경우는 찌가 쑥 올라왔다 내려왔다 쑥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아주 큰 놈들은 대반에 그냥 그
찌가 쑥 들어가 버립니다. 쑥 들어갔을 때 확 당겨가지고 완전히 그 풀뿌리에 걸린 것처럼 낚시가 딱 끊어져 버려요.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큰 게 물렸으면은 낚시 줄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어스름 할 때 큰 게 물어가지고 낚시를 당기니까 완전히 어디에 이제 풀뿌리에 걸린 것처럼 낚시가 그냥 완전히 휘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딱 끊어지더라고요. 괜히 얼마나 큰 게 물렸나 무섭더라고요. 솔직히 1m짜리가 물린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커도 무서워요. 솔직히 말이지. 보통 뭐 한 붕어라든가 이런 게 한 뭐 25cm 뭐 커도 뭐 월척 같은 게 물리면은 딱 재미가 좋은데 너무 큰 게 물리면은 무섭더라고요. 그 저수지 같은데 1m짜리 잉어도 있거든요. 저 오죽현 저수지 같은데 1m짜리 저수지는 오죽현 저수지에 그 저수지 신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있는 산 신령이라고 하듯이 저수지에 있는 그 저수지 신령입니다. 무서워요. 내가 그 릴라시 던져가지고 한 60cm짜리 잉어를 잡았는데 잡아서 그러니까 릴락시가 줄이 팽팽하게 해놨는데 줄이 완전히 축 처져가지고 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러면서 이제 릴락시를 감아서 올리니까 아주 어디 걸린 것처럼 빳빳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감으니까 약간 땡겨지더라고요. 아, 이 고기구나 해서 당겨보니까 한 60cm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게 잡아서 올려서 보니까 잉어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 눈이 있잖아요. 완전 사람 눈 같아요. 눈이 이렇게 껌벅껌벅하면서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오죽현 저수지에 오랫동안 살아온 그 신령 같아요. 불쌍하더라고요. 큰 놈이 물리더라. 무섭더라고요. 너무 큰 걸 잡아도 오싹합니다. 사실상 뭐 낚시를 해가지고 큰 거 잡으면은 희열이 느껴진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한 월척 32cm, 33cm 그저 월척 아래 컸다 그러면 월척 정도 잡으면은 기쁘지만은 그것도 너무 크면은 끔찍하고 무서워요. 그 저수지에 내가 신령을 잡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잉어가 뭐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저수지 같은데 1m 이상 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고기를 잡아가지고 먹으면은 사실상 무섭고 맛도 별로예요. 이제 한창 뭐 35cm, 40cm 이렇게 되는 잉어들이 잡아가지고 탕을 해놓으면 더 맛있습니다. 너무 묵은 잉어들은 무섭습니다. 그런 거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낮에는 안 잡힙니다. 밤에 그놈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이제 슬슬 내리고 어스름한 밤이 되면은 큰 놈들이 물려요. 낮에는 절대로 큰 놈이 물리지 않습니다. 꼭 고기들이 그 아침 저녁으로 많이 그 입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많이 낚았습니다. 낚시에 한번 빠지면은 뭐 직장도 버리고 낚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낚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해가지고 그 바다 근처 아니면 호수 근처에 집을 사가지고 아예 그 자리 이사를 해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상 그 요즘에 바다의 그 방사능 그
물질을 많이 방출한다고 해서 요즘에 그 민물고기가 사실상 수산물을 먹는 대안으로 이제 급부상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요즘에 그 잉어라든가 붕어, 그다음에 가물치, 뭐 미꾸라지 이런 그 민물에서 사는 민물고기가 요즘에는 상당히 인기가 많고 앞으로 상당히 어, 판매 판로 판로 길이 앞으로 장래가 좋다. 그래서 앞으로 양어장을 하는 사람들은 바다에서 양어장 하지 않고 이제 아주 깨끗한 뭐 백두산, 천지 이런 물에서 이제 양어장을 한다 하면은 앞으로 엄청난 그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바다의 그 방사능 유출, 그 다음에 그 원전 폐기물 이런 거 이제 바닷물에다가 방류를 하게 돼서 사람들이 바다에 있는 고기 수산물을 사 먹는 것을 꺼려 하잖아요. 그 대안으로 이제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것은 양어장에서 나오는 민물 양어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고기들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그 바다 고기를 먹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일부러 낚시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붕어섬에 춘천에 가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저 진천인가 그쪽에 가면은 붕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호수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 진천인가 거기에는 붕어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완전히 그 붕어마을에 가서 이제 붕어찜을 먹어봤는데 정말로 맛있더라고요. 붕어찜을 붕어찜집들이 아주 거기에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요즘에는 민물고기를 앞으로 먹으면은 건강에는 좋을 것 같아요. 민물은 아직도 그렇게 오염이 방사능이라든가 그런 건 없거든요. 민물도 옛날처럼 환경 오염이 돼서 뭐 별로 수질은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방사능 그 물질 같은 경우에는 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 붕어를 잡으면은 내가 직접 잡아오면은 내가 손질을 해가지고 붕어탕이라든가 끓이면 좋은데 그 원래 민물고기가 비린내가 많이 납니다. 그 비린내를 잡는 양념을 잘 해가지고 붕어찜을 하면은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요리 실력이 있어야 비린내를 잡고 맛이 나도록 탕을 끓인다. 그러니까 낚시를 맨날 좋아하니까 매일 낚시를 가가지고 붕어 20마리 30마리씩 잡아오니까 마누라가 싫어하더라고요. 그것도 가끔 잡아가지고 이제 붕어찜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맛있지. 매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이웃집에다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같이 그 바다 해산물을 먹기 꺼림직하면은 직접 자기가 이제 잡아서 그 민물의 그 고기를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향으로 바꾸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붕어 같은 거 시장에 가서 뭐 미꾸라지라든가 붕어를 사와가지고 가물치라든가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낚시하는 친구들 중에는 내가 직접 가서 잡아야지. 옛날에는 그 파로호 같은데 이제 제가 낚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 파로호는 그 화천 그쪽에
아주 그 파로호 저수지 수질이 좋습니다. 파로호 낚시 가면은 그 파로호가 또 이름이 많이 나가지고 그 낚시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낚시하러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다 둘러앉아서 낚시를 하고, 또 소양호라든가 파로호 이런 데 가면은 낚싯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배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주고 낚시하는 그 자리가 좋은 데까지 이동을 시켜 나와. 그러면 이제 배에다가 이제 배 이용 돈을 주고 낚시가 잘 되는 저까지 그 자리 좋은 데까지 가겠다 하면은 그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시까지 이제 오라, 집으로 갈 때, 휴가를 할 때도 또 이동을 시켜 나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낚시 그 자리, 좋은 자리를 이동시켜주는 뱃사공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직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소양호라든가 파로호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앉아서 이제 자리 좋은 데 가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붕어섬이라든가 춘천 이런 데 가면 그 붕어섬도 있고, 춘천에 이런 중도 이런 데 가면은 그 낚시하기 좋은 그 집을 지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수 가운데다가 완전히 집을 지어 놔 가지고 그거 받습니다. 하루에 이제 1박 2일 하면 얼마 해서 받고 이제 배로 이동해 줘요. 그러면 그 호수 가운데 집을 지어 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면서 이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낚시하는 장소를 그 호수 가운데 여러 군데다가 그 호수 가운데다가 집을 다 지어 놨어요. 집을 지어 놨는데 좋은 장소는 비싸고 거기서 자고 그 남녀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데이트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 밤낚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출조대라고 하지요, 그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여받아 가지고 이제 그 가운데다가 집을 지어 놓고 그거 가서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혼자 가서 수발을 해도 되고 뭐 여자친구가 같이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것도 전화 연락하면은 배달 다 해줘요. 배달을 다 해주고 이제 돈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해가지고 돈 받아 먹고 이제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벌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으면 직업입니다. 그게 완전히. 지금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면은 낚시가 잘 되죠. 뭐 저기 호수라든가 이런 호수 주변 바깥에 앉아서 호수 둘레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가운데 그 깊은 데 이제 집을 지어 놨는 데 가서 앉아서 하면은 고기들도 많습니다. 잘 잡히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이제 앉아서 하게 돼요. 그런 데는 공짜 아니고 돈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낚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 정신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냥 낚시를 하는 것도 마음이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지, 성질이 급한 사람은 낚시 못해요. 아유, 답답해서 못하겠다. 그놈의 고기가 한두 마리 잡으려고 거기를 맨날 그 찌만 쳐다보고 있어?
참 한심하다. 아이고 성질 나서 못돼. 이런 사람들은 낚시할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런 낚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시간을 보낸다 하는 느낌으로 이제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은 건강이 좋은데, 성질이 급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유 답답해서 못하겠다. 그 고기 한 마리 잡으려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어? 야, 다른 거 해라. 난 미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 낚시 그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낚시 못 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낚시를 던져놓고 고기가 안 잡혀도 좋다. 그 강물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찌를 보고 그 호수의 둘레 풍경을 보고 그래서 자연을 만끽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다 하는 의미로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도 안 낚였는데 왜 말 앉아 있느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갈 때 보면은, 아니 나 어제까지 왔는데 고기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예 못 잡았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 체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시장이라는 데 가가지고 붕어 몇 마리 사요. 낚시하러 며칠 동안 갔다 왔는데 얼마나 잡았어? 집에 오면은 애들이고 마누라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은 그 마을에 가서 앉아 있어. 추운데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그 고기라도 좀 자기가 직접 잡지 못하고 시장에 가서 내가 잡았다고 이제 체면치레나 하려고 고기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내가 봤어요.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해양 오염이 돼가지고 방사능 유출돼서 오염이 돼가지고 해산물을 먹기가 꺼려서 그 대안으로 이제 민물고기를 찾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중국 사람인데 그 백두산 그 천지 그 부근에 양어장을 지금 개설해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이 하는데 엄청나게 소비가 많이 늘었다. 그래서 대박을 지금 터뜨리고 있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내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거기는 원래 그 백두산이 그쪽에 중국 쪽에서 근접하기가 좋고 백두산 그 근처라고 하는데 거기가 물이 좋거든요. 거기에 양어장을 만들었는데 아주 깨끗한 물에서 그 양어장을 하는데 그 양어하는 기술을 한국 사람한테 기술을 전수받아 가지고 양어장을 한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예, 그 양어 기술은 한국 사람이 잘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어떻게 배웠냐라는 거 한국 사람이 가르쳐 줘 가지고 양어 기술을 배워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 출연을 해 가지고 처음 이 인터뷰를 하고 소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가르쳐 줘서 양어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그 방송국에서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방송을 허락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하는데, 그 바다에 그 원자력 방사능 그 방류를 하기 전에는 양어장이 별로 소비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그 해산물의 방사능으로 이제 먹기가 꺼려진다. 그런 이후로부터는 소비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 완전히 그 조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사겠다고 연락이 오고 많이 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양어장이
전망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양호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해양 오염은 뭐 앞으로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민물도 이제 오염이 되지만은 방사능하고는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앞으로 알게 모르게 방사능 유출을 많이 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버릴 곳이 없으니까 이제는 바다밖에 없습니다. 민물은 아직까지 그 환경 쓰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좀 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민물에서 그 양어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직종이 이 민물 양어장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서 가두리 양어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그것도 방사능 바닷물이니까 방사능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깨끗한 그 전에 제 강원도 사람이지만은 그 송어회를 이제 먹으러 갔습니다. 원래 저 강원도 그 평창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땡치골이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강원도 강릉시 지역에 있는 당경골이라고 합니다. 원래 본명이고 원칙적인 이름은 당경골이에요. 그걸 갖다가 강원도 사람들은 그 사투리 그 지역에서 그 별칭 내려오는 그 말로는 땡치골이라고 합니다. 땡치골이라고 하고 원래 원래 그 정식적인 그 등록된 이름은 당경골입니다. 거기에 이제 평창 지역이라든가 당경골 이런 데서 송어를 양식한다고 해서 아주 깨끗한 물 청정 지역이라 해서 저도 그 먹으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런 지역이 앞으로 돈벌이 지역으로 아주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 지역이 앞으로 돈벌이 하는 장소로 양어장으로서는 급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원래 그 강원도 그 강릉시에 있는 당경골이라는 것이 원래 그 동해안 삼척하고 강릉시 동해시하고 그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이제 북한에서 그 삼척 동해안을 루트를 이용해서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가지고 당경골에서 숨어 있다가 무장공비가 수사기관에 경찰에 잡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당경골이 태백산맥을 거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길입니다. 그쪽이 바로 당경골로 해서 칠성암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북한으로 넘어가는 산맥이 됩니다. 그래서 당경골을 거쳐서 칠성암에 가면은 칠성암절이 있죠.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 태백산맥이 그쪽으로 바로 연결돼요. 그래서 그 당경골에는 원래 그 물도 깨끗하고 거기가 완전히 그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은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 당경골에 소를 100마리를 끌고 들어가 가지고 소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당경골이라는 데는 원래 그 은밀한 지역이고 아주 숲이 우거지고 그 짐승들이 그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한 사람이 정년 그 퇴직금을 타가지고 송아지 한 100마리를 사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사람처럼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지어놓고 소를 100마리, 그때 한때는 옛날에는 그 소값이 비싸가지고 소만 키우면은 아주 큰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소 키우는 것이 완전히 그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때 얘기예요. 그때 이제 정영퇴직 한 사람이 100마리를, 송아지 100마리를 해봐야 그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 사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키운 사람도 있습니다. 키운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원래 지금에는 당경골이라는 데가 청정지역으로 알려지면서 원래 그 오염이 심하면은 그 반대급부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이 청정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환경오염이 많이 된 지역은 관광객들이 인기가 없고 안 갑니다. 여행을 갈 때도 대개 이제 오염된 지역은 안 가고 청정 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오염이 되면 될수록 그 반대급부로 인기가 상승하는 지역이 청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강원도 강릉시 당경골이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당경골 거기서 이제 언별리라고 합니다. 거기가 강원도 강릉시 언별리 당경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그 강릉시 그 금강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경골에는 학교가 없거든요. 저는 그래도 그 금강초등학교 거기는 그래도 그 마을로 치면은 그래도 완전히 그 서울로 치면은 명동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인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농촌에서도 그래도 그 농촌도 좀 번화가 농촌이 있습니다. 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중심가 그런 데가 이제 금강인데 그런 언별리 같은 데는 완전히 변두리라서 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알기로는 손승락이라든가 뭐 동림이 이런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다녔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멀으니까 걸어서 이제 학교를 옵니다. 제가 같은 반이었는데 같은 반에 거기서 이제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멀어요. 멀어도 어때요? 학교를 보내야 하니까. 언별리가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산골이라서 무서워서 호랑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호랑이가 나오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산나물도 그런 데가 원래 많아요. 우리가 거기 어머니 아버지가 산나물 하러 갑니다. 당경골로 가서 산나물 해서 산나물을 많이 이제 보따리를 해가지고 위에서 굴려요. 그럼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그것을 모아서 집으로 가져오고. 당경골에서 산나물을 하다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처녀 그 치마와 그 저고리가 호랑이가 잡아먹고 나무에다 걸어놓은 걸 보고 왔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래 그 호랑이들이 그 좋아하는 것이 남자들보다 그 여자 처녀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좀 나쁘지만은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게를 사 먹어도 숙게가 맛있어요, 암게가 맛있어요. 난요 시장에 가도
돼지가 이게 암돼지예요, 수돼지예요, 이렇게 하깁니다. 암돼지가 맛있다 해가지고 암돼지 살을 주세요. 개도 살 때 살이 꽉 배긴 암개를 주세요 하잖아요. 다 암놈이 그 해산물도 맛있습니다. 숙개는 살도 없고. 그 사람하고 비교해서 미안하지만은 그 호랑이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꼭 사람을 잡아먹어도 그 처녀들을 살이 통통하게 지니는 처녀들을 많이 사람들도 이제 산에 가가지고 산나물을 같이 어머니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잡아먹고는 그 호랑이가 꼭 그 나무에다가 그 치마하고 그 저고리를 나무에다가 걸어 놓는데요. 그거 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은 일인지 없은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소문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그 험악하고 아주 무서운 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관광지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오염이 심하면 심할수록 반대급부로 부상하는 것이 청정지역인데 거기가 아주 청정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관광 개발이 활성화가 되고 뭐 호텔도 들어서고 차도 들어가고 아주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에는 산골이 아니라 완전 명동으로 탈바꿈 돼가지고 땅값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관광지로 곽강받는 완전히 그 효자, 그 지역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 효자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자 수입원이 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홍보 활동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정동진 월말이 되면은 해맞이 해돋이 구경 갈 때 정동진 갈 때 보면은 그 차를 가지고 갈 때 보면은 그 언별리라는 곳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우회전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거기 돼 있어요. 강원도 강릉시 언별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로 되어 있는 지역이 그렇게 청정지역이 무서운 지역이 지금에는 원래 청정지역이 환경오염이 되면 반대급부로 곽강을 받는 지역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집 있는데 우리는 금강리에 살았는데 금강리 쪽으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왔느냐? 눈이 올 때도 옵니다. 옛날에는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옵니다. 지금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승락이라든가 독림이 저도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면은 볼지도 모릅니다. 어디가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득한 그때 그 시절의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